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강의는 몸은 마음의 시녀여서 우리들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죠. 몸은 마음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들 몸 세포 원자가 마음으로 텅 비어있는 공간이어서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라는 이론은 양자물리학자, 양자생물학자, 그리고 분자생물학자들이 발견해 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연구 결과가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과학적 근거 이론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명상가들이 되었고요. 마음으로 텅 비어있는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마음으로 텅 비어있는 생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양자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인간의 생명이 뇌의 지력을 초월한 초월의식의 자기조직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게 되었어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초월의식이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초월의식의 자기조직이다라는 연구 결과는 도교의 천지인을 설명하고 있죠. 도교의 천지인을 설명하고 있는 정기신을 풀어보면요. 정이란 물질을 가리키죠. 신이란 마음신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천지인을 설명하고 있는 마음이니까 신이란 하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기란 힘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물질인 정이 하늘의 마음인 신을 만나서 하늘과 땅 사이의 생명, 사람을 움직여가는 기본 원기가 된다라는 의미죠. 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하늘의 기운이 모이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늘의 기운이 흩어지면 생명도 끝이 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늘 마음이 모이면 생명이 좋아지고 또 우리의 몸에서 하늘의 마음이 흩어지면 생명도 끝이 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늘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 몸으로 내려와서 우리들의 몸을 하늘의 마음, 그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쉬는 숨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으로 내려와서 우리들의 몸을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숨 역시 마음과 함께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질 때 우리의 숨도 깊어지고 평온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극심한 두려움이나 화나 슬픔에 압도당하고 있을 때는 숨도 쉬어지지가 않아서 헉헉거리던 경험을 우리 모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숨 따라 우리들의 몸으로 흘러 들어와야 할 하늘 마음 기운, 생명을 주는 기운도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질병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숨과 건강은 늘 함께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함께하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들의 마음과 숨과 건강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부터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과학적인 용어로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리키는 과학적인 용어는 무엇일까요? 마음이란 그 마음에 따른 기운 혹은 그 마음에 따른 빛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음에 따른 기운이라든가 빛깔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설명해주는 정보가 되죠. 그래서 마음이란 그 정보에 따른 기운을 가지고 물결치며 움직이는 빛의 파동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을 예로 들어볼까요?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정보란 어떤 정보일까요?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정보란 땅 위에서 자라나는 모든 생명의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은 생명에 관한 정보로 움직이는 빛의 파동입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 생명에 관한 정보로 움직이고 있는 빛의 파동은 우리의 숨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전달이 되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걸까요?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은 생명에 관한 정보로 움직이는 빛의 파동이죠. 그리고 파동은 공명을 통해서 일하죠. 그래서 먼저 내 몸의 파동이, 내 몸의 기운이 고요하고 평온해야만 고요하고 평온한 생명에 관한 정보와 공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의 마음이 먼저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이 될 수 있을 때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 생명에 관한 정보로 움직이는 빛의 파동과 같은 주파수의 진동으로 공명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명에 의해서 나의 몸 숨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숨길 따라 나의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 생명에 관한 정보로 움직이는 빛의 파동은 그 생명에 관한 정보로 나의 몸 기혈을 열어주고, 그래서 생명의 혈이 흐르도록 해주고, 또 내가 섭취한 음식도 에너지로 교환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력을 주고요. 또 세로토닌 같은 면역성 호르몬도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 안에서 방출되어서 나의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어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느냐고요? 모든 질병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모든 질병이요.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먼저 NK세포 발생, 그러니까 암을 잡아먹는 내추럴 킬러 세포의 발생을 억제해서 암을 증식시키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면역성 호르몬의 역할은 각종 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모든 질병은 모두 혈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죠. 파킨스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치매도 결국 혈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죠. 자, 여러분,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신경 가소성이란 경험과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우리들 뇌의 신경 가소성은 그동안은 대체로 인생의 초반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부에도 뇌의 신경 가소성은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런 얘기 들어왔죠.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또 파킨슨시 병, 또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게 되어 있다라고 들어왔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뇌과학자들이 새롭게 밝혀낸 이론, 뇌신경 가소성 이론을 설명드려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뇌는 성장이 끝나면 어른들의
뇌의 신경회로는 변경될 수가 없다.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졌죠. 자, 그렇지만 미국의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있는 샌더 브라운 노화연구센터의 데이비드 스노우든 박사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노트르담 수녀회의 수녀들에게 시신 기증을 의뢰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 지적 활동을 많이 한 수녀들의 뇌신경세포 간의 연결 조직이 치밀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발견해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연구 결과로 뇌심리학자인 엘코넌 골드버그 박사는 새롭게 실행하는 뇌라는 저서를 내게 되는데요. 책의 내용을 보면 질병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쓰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신경학적 치매를 유발시키는 질병이 고등교육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동일한 빈도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똑같은 강도의 심각한 신경학적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잘 단련된 뇌는 좀 더 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잘 단련된 뇌는 신경 연결점들과 혈관들을 통해 확보한 추가 예비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양의 조직적 손상이 가해질 때 최적의 상태로 단련된 뇌에서는 기능상의 파괴가 적게 유발된다. 뇌의 인지적 단련과 신체적 단련 사이에는 바로 마음이 있다. 메리 수녀의 사례는 이에 관해서 무척이나 극적이며 놀라운 명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메리 수녀의 뇌는 사후 뇌 부검에서 다수의 뇌 섬유가 엉켜있고 서로 달라붙어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101세로 사망하기 전까지 인지 테스트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녀의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뇌 안에는 전혀 그 질병에 손상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요. 메리 수녀는 평생 동안 신앙수필을 써왔다고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 동안 일어났던 불미스러웠던 일, 또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부정적 정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신앙 안에서 정리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뇌가 컴퓨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컴퓨터는 전원이 꺼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들의 뇌는요. 잠자는 동안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메리 수녀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다 풀어서 정리하고 개운한 마음이 들었던 그 마음까지, 그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정리해서 저장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시험을 잘 치려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잠자는 동안 뇌가 잘 정리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도록 잠을 충분히 자야겠죠. 자, 메리 수녀도 하루 동안 스트레스를 신앙 안에서 깨어나고 정리하고 잠들었기 때문에 뇌는 다시 그 모든 경험과 변화에 다시 적응해서 새롭게 실행하면서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뇌 섬유가 엉켜있고 서로 달라붙어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01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인지 능력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았었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코는 골드버그 박사의 새롭게 실행하는 뇌라는 논문과 메리수녀 얘는 우리들의 뇌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우리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치매가 증가한다는 말은 틀렸죠. 나이 들어가면서 치매가 증가하고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것은 제가 19강에서 말씀드렸죠.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역할이 해마의 시온세포를 파괴해서 기억력을 감퇴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치매가 증가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이 들어가면서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부정적 감정에 갇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우리들의 기억세포는 그 부정적 감정 안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의 역할에 의해서 해마의 그 시온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이 약해지고, 그 부정적 감정이 우리의 혈의 흐름을 막게 되죠. 그래서 뇌를 비롯한 온몸의 혈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돼서 뇌혈관도 막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뇌신경 가소성에 의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 능력에 손상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분자생물학자였다가 명상가가 된 존 카바진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마음으로 숨쉬림만 있어도 회복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